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의 김경섭입니다. 1월 29일 수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확산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가짜 뉴스와 허위 사실이 계속 퍼져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지역 거점 병원에 격리 중인 의심 환자들에 대한 허위 사실이 SNS를 통해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1차, 2차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가짜 뉴스를 유포하거나 불안감을 고조시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집중 모니터링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이용자와 운영자 모두 어떤 뉴스를 퍼나르기 전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게 꼭 필요하겠죠? 맞습니다. 허위 사실을 맹신하기보다는요. 예방수칙을 지키면서 질병관리본부의 브리핑과 지침을 잘 따라주시는 것이 혼란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학을 앞둔 각급 학교에서는 중국을 방문했던 학생의 경우 무증상일지라도 2주간 등교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협조하고 노력해야겠죠? 자, 그럼 오늘 날씨부터 먼저 알아봅니다. 강일아 기상캐스터. 네, 강일아입니다. 네, 어제는 봄처럼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었는데 오늘도 그럴지 또 하늘이 좀 흐린데 빗방울이 떨어질지 날씨 전해주시죠. 네, 포근한 날씨 속에 공기도 깨끗한 아침입니다. 다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요. 개인 위생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낮까지 충남 남부 지역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전이 10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이맘때보다 5도가량 높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대체로 흐린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금산 등 충남 남부 일부 지역은 약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약간 내려가겠지만 여전히 포근하겠습니다. 천안 9도, 세종과 공주 10도, 대전 10도로 예상됩니다. 한낮에 태안 8도, 홍성 9도, 부여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파도는 전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지만 서해 중부 먼바다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앞으로 기온은 점차 내림세로 향하겠지만 평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당분간 비 소식은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며칠씩 장대비가 내린 후에 간만에 맑게 개인 하늘의 소중함 한 번쯤 다 느껴보셨을 겁니다. 요즘처럼 신종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평범한 하루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고 그런 평범한 하루가 빨리 찾아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드네요. 그렇습니다. 또 여행을 마치고 집에 딱 도착했을 때 역시 집이 최고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들잖아요. 네, 연휴 후에 찾아온 이런 평범한 일상이 더욱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아침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늘 곁에 있어서 그 소중함을 모르는 가족과 친구 또 이웃들에게 오늘 아침 감사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오늘 사진 사연 주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고마워요. 나의 소중한 하루라고요.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일상에 소중했던 고마운 사진들 많이 보내주세요. 네. 자, 오늘 첫 소식 똑주부 궁금한 거 이슈 이수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명절 연휴가 끝났고 어떻게 이수진 리포터는 일상의 평온함 느끼고 있습니까? 말도 마세요. 명절 내내 기침을 달고 있다 보니까 곁에 오는 사람들이 없어. 전부 다 피하느라 바쁘고 말이죠. 아주 외롭게 보낸 데다가 지금도 목이 킥하고 잠겼어요. 듣는 분들 많이 불편하시겠지만 하는 저도 얼마나 답답한가 몰라요. 정말 그렇군요. 별난 거 필요 없다. 그냥 평범한 게 최고다 싶어요. 건강도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진짜 건강이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요즘처럼 왠지 모르게 우울하고 무기력할 때 기분 전환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준비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흐린 날이 계속되면 딸기 하우스에는 벌도 일을 안 한다고 그래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아유, 그냥 만사다 귀찮고 일하기도 싫다. 요럴 때 요런 걸 계절성 우울증이라고 한다고 해요. 밝고 신나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 화면 안에 담아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똑주부가 전하는 생활 정보 노하우. 궁금한 거
이슈. 마음의 감기라는 우울증, 특히 요즘 같은 추운 계절에 생기기 쉽다는데요. 오늘 똑주보와 함께 우울증 극복. 찬바람 쌩쌩 불어오고 흐린 날이 많은 겨울. 이맘때면 슬픈 일도 없고 몸이 아프지도 않은데 괜히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는 현상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매일매일 활기가 넘치던 똑주보도 글쎄 요즘 침대에 누워서 멍하니 보내는 시간이 늘었대요. 날도 춥고 만사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요. 아니 저만 이러는 거예요? 이것도 우울증인가요? 계절성 우울증이란 계절에 따라 변하는 일조량의 영향을 받아서 반복적으로 특정한 계절에 우울증이 발생할 때 계절성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특히 일조량이 많이 부족한 가을과 겨울에 이러한 우울증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체 우울증 환자 중에서 약 20% 정도가 가을과 겨울에 증세가 악화된다고 하는데요. 우울증 의심 증상은 우울한 기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재미가 없거나 무기력하거나 불면과 식욕 저하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언가에 집중을 하려 해도 일에 효율이 나지 않아 많은 불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있을 때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상의하여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피로하거나 잠이 오지 않거나 화가 나기도 하고 때론 불안하고 건망증이나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도 우울증 의심 증상이라는데요. 10명 중에 7명이 여성이라는 우울증, 명절 전후에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명절을 보낸 이후 우울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명절은 즐거운 마음으로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지만 한편으로 서로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다면 서운함과 상처를 줄 수 있어 쉽게 우울해질 수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서로 돕고 혹은 서로의 마음 상태를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배려하는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즐거운 활동을 통해 햇빛을 많이 쬐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울한 기분, 무기력할 때에는 이러한 활동을 할 기분이 들지 않기 때문에 활동을 시작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이럴 때에는 기분에 따라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을 통해 기분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운동과 즐거운 경험,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활동을 스스로에게 처방하시고 실천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즐거운 활동하면 노래를 빼놓을 수 없죠. 벌써 이 문 밖으로 새어나오는 소리부터가 쿵짝쿵짝 몸을 흔들게 하는데 들어가 보자 뭐. 문을 열자마자 펼쳐진 신나는 노래 교실. 많은 분들이 큰 목소리로 함께 노래를 부르고 계셨는데요. 어머 세상에. 아니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저절로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아싸 소리가 나오는데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니 여기 계신 분들은 말이에요 뭐 우울증이라는 단어조차도 모르시는 분들 같아요. 아, 우울증이 뭐예요? 교육의 힘이에요. 이렇게 노래 안에 인생이 다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래는 사실 감정놀이거든요. 신체놀이고 그걸 다 발산해내고 마음을 담아서 다 던져버리니까 속이 환해질 수밖에 없죠. 아니 진짜 뭐 몇 마디 따라하지 않았는데도 속에 있던 게 어떻게 노후 문제 등으로 경제적 불안감도 생기고 집안일과 자녀를 돌보는데 막중한 책임감이 쌓이면서 삶에 대한 회의가 크게 느껴지는 중장년층. 이 시기 여성들의 우울증 치료에도 노래가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물론 정도가 심각하다면 병원을 찾아야겠지만 이렇게 함께 모여서 신나게 노래를 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확 풀린다고들 얘기합니다. 아유 저마다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들 한 걱정들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맞아요. 아들 때문에 좀 속썩인 그런 게 그때 있었어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노래 교실 이제 누구 따라서 나오게 됐는데 아유 막 노래 부르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막 나오는 거야. 나도 웃음이 모르게 아니라 눈물이요? 예, 눈물이 나오는데 아우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한두 번 나오다 보니까
자신감이 생기고 선생님한테 기를 받은 거야. 그때부터는 이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지. 네네. 그래가지고 남들이 어쩌다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도 많이 달라졌다 그래. 아이고, 아이고. 폈다 그래. 그래서 너무 좋아. 아무래도 제 인생의 삶이 달라진 것 같아요. 노래만 나오면 저절로 흥이 나거든요. 신나고요. 그전에는 어떠셨나요? 그전에도 조금 좀 이렇게 활달했지만은 지금 더 활달해진 것 같아요. 아마 내 생활의 활력소. 네네. 비타민. 신나고 밝게 노래와 율동으로 즐거움과 활력을 되찾은 노래교실 회원들. 우울하다 싶으면 큰 소리로 즐겁게 노래해보세요. 자, 여러분 노래 하나로다가 우울한 기분을 우울증을 극복하는 방법을 찾아 이번엔 대전 원도심을 찾았습니다. 바로 좋은 향기를 맡는 거라는데요. 생활의 활력을 향기로 되찾아준다는 아로마 테라피스트 신선호 씨. 아로마 테라피란 식물의 향과 약효를 이용해서 몸과 마음의 균형을 회복하고 인체의 항상성을 유지시키는 자연요법인데요. 너무 많이 보태신 게 아닌가 모르겠어요. 이 향기 하나로 그 갖가지 스트레스를 다 잠재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진짜 가능합니다. 그 향기가 어떤 향기를 맡냐면은 에센셜 오일이라고 식물의 씨나 뿌리나 줄기에서 추출한 그런 에센셜 오일이 우리 몸과 마음에 영향을 주거든요. 네. 네, 그거는 직접 맡아 보셔야 정확하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인류 문명의 시작과도 닿아 있다고 할 만큼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아로마 테라피. 약효를 이용한 우리나라의 한방 역시 일종의 아로마 테라피라는데요. 자연의 향기를 맡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면역력은 높아지고 또 몸의 치유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뭐가 필요한지를 뚜껑 여셔가지고 맡아보시면서 좋은 거부터 이제 나열을 해주시면은 어떤 상태신지 제가 진단을 먼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에이, 그게 가능할까 모르겠네. 이거 쪽집게입니다. 진짜요? 네. 다양한 꽃과 뿌리, 잎과 나무 껍질, 과일 껍질 등을 증류하거나 냉각 압축해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 10가지 종류 중에서 마음에 드는 순서대로 뽑아봤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좋다고 나오신 쪽 향이 지금 피로하시다라고 나온 건데 가령 이 시트러스 블리스라는 향은 활력을 주는 오일입니다. 이 활력을 주는 오일이 제일 앞에 나왔다는 건 지금 피곤하시다라는 뜻이에요. 어머, 내 몸이 원하고 있어. 네, 그리고 요게 우울증 해소 오일입니다. 이게 좀 뒤쪽으로 갔다는 거는 좀 일단 향이 말하는 바로는 그렇게 막 우울하진 않고 기분은 좋으신 상태인 것 같아요. 네. 물론 이게 전문 진단을 낸 건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 되게 기분은 좋으신 것 같은데. 제가 명절에 네. 설거지만 하는 설거지 담당 며느리라서. 이번에는 아로마 테라피 하나로 나만의 향수를 만들어봤는데요. 60가지의 향료 중에서 기본이 되는 향을 고르고 단품 향료를 몇 가지 더 골라서 예쁜 용기에 담으면 됩니다. 신중하게 고른 향료를 섞으면 드디어 똑주부 향수 완성! 야, 이거다. 진짜 코를 가져다 대기 전부터 네. 기분이 이렇게 좋아질 수가 없어요. 네, 이 향기로 우울한 기분 확 날려버리세요. 우울증이 다 뭐예요? 요 향기로 날려버리자고요. 겨울이라 몸도 마음도 움츠려드는 것 같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우선 집안을 밝게 가꾸고 신나게 노래 부르고 좋은 향기를 더해보시면 어때요? 아셨죠? 우울증 안녕! 네, 계절성 우울증을 밝고 신나고 향기롭게 극복하는 방법을 만나봤습니다. 네. 저는 일단 이 노래로 스트레스를 푸는 네. 노래 교실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아마 지금 이 아침 좋다 시청하시면서 노래가 교실 가실 채비들 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게들 신난다. 그냥 속이 뻥 뚫린다. 싹 다 그냥 갈아엎는 기분이다. 이렇게들 말씀하시던데 네. 노래만 하는 게 아니라 박수도 치니까 운동 효과도 배가 되고 그렇게도 좋으시대요. 그래요, 예. 이렇게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아로마 오일과 향수를 통해서 기분을 끌어올리는 방법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활짝 핀 꽃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그 향내를 맡은 그 기분처럼 나만의 향수를 이용하면 일시적으로 그 기분을 끌어올릴 수가 있는데 저도 여기 이렇게 나만의 향수를 만들어 봤어요. 네. 야, 레몬을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따온 것처럼
요 향기를 맡는 것도 네네. 그렇게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네요. 의도적으로 기분을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해라. 좋은 사람들하고 만나려고 노력을 해라. 네. 그러면 기분이 좋아질 거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네요. 그래요. 네. 실천해 보세요. 예, 저희 쪽에도 그 향수 좀 뿌려주시죠. 네. 이쪽에도. 갑니다, 갑니다. 예, 예. 예. 아, 예, 좋습니다. 예. 좋은데요? 그래요. 자, 일조량이 부족한 겨울철, 우리가 계절성 우울증에 걸리기 쉽습니다. 이럴 때는 햇볕을 쬐면서 산책하고 규칙적인 활동을 하는 게 필요하겠죠. 또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도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사상식에 대해서 부담 없이 함께 알아보고 실시간 가족 여러분과 더욱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아침엔 퀴즈 함께 하시죠. 네, 퀴즈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퀴즈 푸실 수 있습니다. 퀴즈도 풀고 상식도 쌓아보세요. 네. 자, 계속해서 이수진 리포터와 향기롭게 가족 여러분에게 퀴즈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궁금한 거 이슈 코너에서 계절성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어봤는데요. 너무 많이 뿌렸나? 지금 코가 간지럽네요. 첫 번째 문제 함께 풀어봅니다. 보여주세요. 3, 2, 1. 향료를 알코올에 녹여 만든 화장품으로 옷이나 몸에 뿌려 청정감을 얻는 이 화장품 뭘까요? 1번 로션, 2번 향수, 3번 립스틱. 네. 또 이것은 성년의 날에 또 향기로운 사람이 되라는 뜻에서 네. 선물을 하기도 하잖아요. 저도 올해 받겠네요. 아, 그렇죠? 그렇군요. 네. 예. 축하합니다. 예. 아니, 근데 지금 향기가 진동하니까, 예. 거기다가 또 우리 네. 이경림 씨가 이런 멘트를 하니까 약간 향기에 머리가 취한 아파요, 지금. 자, 여러분 선택하셨습니까? 정답 확인해 보죠. 보여주세요. 정답은 2번 향수였습니다. 고대의 종교적 의식, 곧 신과 인간의 교감을 위한 매개체로 사용한 데서부터 시작된 화장품입니다. 라틴어로 통하다라는 의미의 퍼와 연기를 의미하는 푸무스에서 유래된 말이죠. 향수 원액의 농도에 따라서 퍼퓸, 오드 퍼퓸, 오드 뚜알렛으로 나뉩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풀어봅니다. 두 번째 문제 주시죠. 네, 두 번째는 어떤 문제일까요? 함께 풀어봅니다. 문제 주세요. 3, 2, 1. 사할린과 홋카이도 지역에 서식하는 겨울 철새로 큰 부리와 쐐기 모양 꽁지가 특징입니다. 이 새는 뭘까요? 1번 참수리, 2번 참새, 3번 참매. 네. 자, 올해 성년을 맞는 이경림 씨가 우리 가족 여러분에게 네. 마술을 한번 해주시죠. 그럴까요? 예. 안 그래도 우리 두 선배님이 너무 아프시니까 빨리 나으시라는 의미에서 수리수리 마수리 뿅! 뿅! 네, 예, 좀 정답이 나으실 보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나을 것 같으면 참 좋겠어요. 네네네. 자, 여러분 마술까지 보여드렸습니다. 매직쇼 정답 궁금합니다.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참수리였습니다. 독수리 중에서 가장 큰 종으로 현재 남아있는 개체수가 적어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습니다. 주로 동북아시아에 분포돼 있고요. 겨울에는 우수리 지방, 우리나라로 남아 이동해서 월동을 한다고요. 네. 이 참수리는 겨울 철새인데 매우 희귀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1년에 한두 마리밖에 발견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지난 20일 대전 갑천에서 휴식 중인 이 참수리가 발견이 됐습니다. 대전에서 발견된 건 처음이라고 하네요. 네. 예. 자, 이제 세 번째 문제로 향해 달려갑니다. 세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우리 명절 기간 동안에도 간단하게 기프티콘 주고받는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이 사용 기간이 지난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문제 준비했습니다. 함께 풀어봅니다. 3, 2, 1. 모바일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만료돼도 일정 기간 내에 환불을 할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네. 저에게도 좀 사용하지 못한 좀 오래된 이런 모바일 쿠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조금 환불이 네. 된다든지 연장이 된다면 좋겠네요. 그럼요. 네. 예, 이거 우리가 깜빡하고 잊고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매몰차게 네. 유효기간 끝났다고 그걸 이렇게 없애버린다면 다 화가 날 거 아니에요? 아우, 그러게 말이에요. 요 바람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의 선택도 궁금하네요. O냐 X냐 보여주세요.
정답은 O였습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모바일 상품권은 구매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완료되는 5년까지 미사용 금액의 90% 환불이 가능하대요. 백화점 상품권이나 온누리 상품권 같은 종이 상품권도 5년 내라면 90%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네. 다만 프로모션이나 이벤트 행사로 받은 모바일 상품권은 환불이나 유효기간 연장에 제한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제 네 번째 문제 풀어봅니다. 네 번째 문제 주세요. 자, 네 번째 문제는 어떤 문제로 가득 차 있을까요? 화면 함께 보시죠. 3, 2, 1. 별과 별 사이에 있는 작은 먼지나 가스 성분들이 모여 밀도가 높아져서 구름 같은 모양을 이루는 걸 뭐라고 할까요? 1번 은하, 2번 성단, 3번 성운. 네. 구름 같은 모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구름을 한자로 어떻게 쓰는지, 뭐라고 네. 쓰는지 그 한자를 기억해내시면 답이 보이죠. 네. 구름. 예. 이 문제 좀 어렵지 않을까. 이거 과학상식 있으면 푸는 거 아닌가 했더니 구름 같은 모양. 이렇게 힌트를 주신다면 예. 어렵지 않게 푸실 것 같습니다. 정답 확인해보죠. 보여주세요. 정답은 3번 성운이었습니다. 별과 별 사이에 존재하는 먼지, 수소, 헬륨과 같은 이온화된 가스들이 모여서 구름 모양을 이루는 걸 말합니다. 발광 방법에 따라서 발광성운, 반사성운, 암흑성운으로 나뉘고요. 그 모양에 따라서는 행성상성운, 초신성잔해, 상광성운으로 구분됩니다. 네. 자, 내일과 모레 천안 홍대용 과학관에서는 성운 성단 체험 교실이 열립니다. 저녁 7시부터 밤 10시까지 성운과 성단을 관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된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직접 발걸음을 옮겨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5번째 문제 풀어봅니다. 문제 주세요. 네, 마지막은 우리말 문제입니다. 함께 풀어보죠. 3, 2, 1. 다음 중에서 볼품이 없어 만족스럽지 못하다를 뜻하는 말로 알맞는 거 뭘까요? 1번 시답잖다, 2번 시덥잖다. 네, 헷갈리십니까? 네. 예, 시답짠탕과 시덥짠탕과 예. 만약에 네. 가족 여러분 이거를 못 맞히시면 제가 정말 답답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답이잖아. 이렇게 문제 속에 그 보기에 답이잖아.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걔가 나 답이잖아 이렇게 쓰고 있어요. 답이잖아. 네네, 이렇게. 그래요, 쓰고 그래요. 있잖아요, 스스로. 요 문제 정말 갸우뚱하게 하는 문제였는데 힌트가 도움이 됐습니다. 정답 확인합니다.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시답잖다. 요렇게 씁니다. 만족스럽거나 중요하게 여길 만하다를 뜻하는 시답다의 부정어로 볼품이 없어 만족스럽지 못하다. 하자할 것 없어서 만족스럽지 못하다라는 뜻이죠. 그의 말이 시답잖게 들리다. 시답잖은 표정을 짓다처럼 씁니다. 뭐 가족 여러분 제 힌트가 시답찮게 들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맞히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예, 그러면 그렇습니다. 됩니다. 예. 네. 네, 답이잖아. 많은 분들이 맞추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5문제 모두 풀어봤고요. 네.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자, 앞서 똑조부 궁금한 거 이슈 그리고 아침엔 퀴즈까지 이수진 리포터가 함께했는데 아이고 이 연휴 내내 목소리 때문에 혼자 지냈다고 하는데 얼른 나와서 가족들 품으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이수진 리포터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여행은 가고 싶은데 연초부터 휴가를 내는 게 여의치 않고 또 장거리 여행이 부담스러울 때 우리가 당일치기 여행을 고려해 보게 되는데 네. 당일치기에 좋은 여행 코스 한번 소개해 볼까요? 예. 그럼요. 당일치기니까 가성비도 좋아야겠고요. 그렇다고 뻔하고 심심한 여행은 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때 이제 투어버스를 타고 검증된 여행지를 한번 돌아보는 게 어떨까 추천을 드립니다. 남도를 버스 타고 한 바퀴 둘러보시죠. 화면을 함께 만나보십니다. 여러분, 이곳으로 놀러 오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 가실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잠깐 쉬는 시간엔 친구들 SNS 구경하는 재미가 있잖아요. 아니 근데 여행 간 영상을 딱 올려놨지 뭐예요? 너무 부럽다. 나 놀러 가고 싶은데 비는 날짜가 있을까?
아주 빽빽하더라고요. 화요일 딱 하루 비는데 이때 어떻게 알차고 아주 제대로 놀 수 있는 방법 없을까? 그 방법 여기 있습니다. 부담 없이 즐기는 당일치기 남도 여행. 알짜배기만 꽉꽉 채운 남도 한 바퀴 지금 출발합니다. 여행 시작지는 광주 유스케어. 32번 홈에서 남도 한 바퀴 버스를 탈 수 있는데요. 제가 탈 버스입니다. 보니까 남도 한 바퀴가 버스도 새로워지고 달라진 점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저희 겨울 특별 상품으로 저희가 1월 13일부터 3월 1일까지 재운행하게 되었고요. 이제 2019년도에 핫했던 탑승 인원이 많았던 코스들을 좀 추리고 8개 코스로 재운행하게 되었습니다. 인기 코스만 모은 남도 한 바퀴. 겨울 여행은 어떨지 기대되더라고요. 오늘 즐겨볼 코스는 구례 담양 템플 이야기입니다. 터미널은 물론 광주 송정역에서도 손님들을 태우는데요. 얼른 오세요. 저희 이제 남도 한 바퀴 겨울 투어 담양 구례 코스 버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운행된 남도 한 바퀴. 갈 곳 많고 볼 것 많은 전남 방방곡 곳을 버스로 편하게 여행할 수 있어 아주 인기입니다. 친구랑 같이 둘이 바람 쐬러 힐링을 하자 해가지고 오게 됐어요. 하루 날 잡고 한번 제대로 한번 됩니다. 지금 첫 번째 코스 도착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식후경 시작이에요. 뭐 싸우셨어요? 고구마. 매콤하니 맛있네요. 뭐 준비하셨어요? 친구. 친구들하고 같이 가면서 간식으로 먹을까 하고 준비했습니다. 너무 좋아요. 설레니 막 소녀처럼. 어제 잠 못 잤어. 친구야 재밌게 한번 놀아보자. 그러세요. 첫 번째 코스는 지리산 천은사. 이곳은 지리산 3대 사찰 중 하나인데요. 고요하고 고즈넉한 사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글씨가 특이하죠. 예. 우리 조선의 4대 명스지기는 원교, 이광사 그분이 물 흐르듯이 쓰는 수채로 썼다고 그럽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법, 해설이 참 알차더라고요. 이 남도를 알림으로써 느끼는 자부심이나 뿌듯함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죠. 우리 남도는 이 깨끗한 청정 자연 또 먹거리 이 아름다운 경관을 전국 각지에서 오신 분들한테 소개시켜 줌으로 해서 남도 한 바퀴 이 해설을 통해서 그런 걸 전달해줘서 뿌듯한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풍경이 멋지면 사진도 한 장 딱 찍어줘야죠. 야, 오 아버님 인생 사진. 오 너무 멋있게 너무 잘 나왔는데요? 다른 데도 다녔거든. 남도 저 강진, 해남, 완도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찍었는데 느낌이 좋아요. 첫 시작부터. 네, 첫 시작부터 느낌이 좋아요. 천은사의 자랑 감로수입니다. 물이 달아요? 물이지 물이 뭐가 달아? 저도 한번 마셔봤는데요. 이게 또 천은사 오면은 빼놓지 않고 꼭 이 목을 축이고 가야 할 감로수입니다. 감로수. 제가 또 이런 거 안 놓치거든요. 감로수. 찰칵. 천은사에 얽힌 전설도 들으니까 더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완전 찍으면 예술 작품이에요. 완전 너무 예뻐. 그림 같네. 그림 같은 곳에선 작품 활동도 좀 해야죠. 다음 여행지로 떠나볼까요? 도착한 곳은 한국 아파박물관입니다. 세계 최초의 아파박물관인 이곳. 야생화를 눌러서 말린 뒤에 만든 200여 점의 작품이 있는데요.
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진짜 너무 멋있고 이제 상상이 안 가요. 어떻게 저렇게 했을까? 성격이 차분해야 이렇게 할 수 있지. 우리 같이 이렇게 저는 A병이거든요. 근데 못 할 것 같아. 멋있어요. 여기 오길 잘했다. 보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체험도 해볼 수 있습니다. 나만의 개성이 담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부채입니다. 많이 뿌듯해요. 뭔가 어떻게 만들어질지 설레었어요. 어머 괜히 꽃향기가 나는 것 같아요. 아우 진짜 이 웬일이야 너무 예뻐요. 꽃향기만큼이나 좋은 비빔밥 향기. 지리산표 나물들로 만든 비빔밥인데요. 여행의 맛을 돋워줍니다. 오늘 하루를 함께하는 이들과 먹으니까 더 맛있는데요. 맛 좋고 정말로 구려온 걸 구리를 잘했구만 오늘. 바로 또 자연스럽게 잔 드시네. 아이고 좋다. 자 시작. 아이고 좋다. 배를 든든히 채우고 또 여행길에 나서봅니다. 섬진강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이곳. 섬진강에 사는 물고기를 볼 수 있는데 종류가 많아서 인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뭐가 그렇게 신기하고 즐거우세요? 다 신기하죠. 애들 데리고 왔으면 딱인데 진짜 애들한테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진짜로 입장료도 낼 만한 하고 그 다음에 진짜 물고기들도 너무 많고 너무 좋은데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다양한 물속 생명들을 만날 수 있어 참 좋더라고요. 안녕 친구들. 아이고 눈은 아주 참깨만 하고 입은 아주 태풍님처럼 넓네. 생태관도 내 마음속에 저장. 자, 이제 마지막 여행지 메타세콰이어길에 도착했습니다. 겨울이라 푸르지는 않지만 나름 운치 있는 풍경인데요. 보석 같은 여행지를 하루 둘러본 것만으로도 마음이 훨씬 가뿐해지더라고요. 아쉽게도 이 남도 한 바퀴 투어가 이제 마무리돼가고 있어요.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오늘은 좀 좋았어요. 청사 걸러서 둘러오고 하니까 좀 괜찮아요. 친구들이 이 카메라 넘어 우리 아버님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한마디 초대 멘트 한번 날려주세요. 친구야, 남다바퀴 꼭 같이 한번 가자. 저도 알찬 여행을 즐겼으니 SNS에 자랑 좀 해야겠죠? 남도의 명소와 이야기를 만나는 남도 한 바퀴 강력 추천합니다. 네, 남도의 인기 코스만 모아서 만든 버스 투어를 만나봤습니다. 네. 일단 운전하지 않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어서 좋고 해설사의 설명까지 곁들여지니까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버스를 타고 당일치기로 남도 한 바퀴 하고 왔는데요. 이 남도 한 바퀴 버스 투어는 3월 1일까지 운행된다고 하니까 꼭 참고를 해주시고요. 우리 지역 보령과 예산에도 이런 버스 투어가 있으니까 즐거운 여행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이어지는 순서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는 수요 초대석입니다. 오늘 수요 초대석 주제는 음치 탈출입니다. 네, 예. 요즘 음악 관련 오디션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고요. 또 예능 프로그램도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네. 또 일반인 분들도 회식이나 모임에서 노래를 부를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또 이번 명절 연휴에 오래간만에 가족들과 노래방 가셨던 가족 단위분들 많이 있을 텐데 노래 잘 부르는 분들이야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마이크를 잡지만 네. 음치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예, 마이크를 이렇게 던지면서 손살에 치거든요. 예. 네. 가족 여러분은 어느 쪽인지 만약 음치라면 음치를 탈출할 수 있는 그런 팁을 오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MBC 대학가요제 대상 또 K방송국의 탑밴드 준우승의 주인공입니다. 와러서커스의 보컬, 유명기획사의 노래 선생님 이 이력만 봐도 굉장히 그래요. 화려한데요. 맞습니다. 예, 오늘 도움 말씀을 주실 분이 가수이자 보컬 트레이너 그리고 교수로 활동하는 분인데요. 배재대학교 실용음악과
오경록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경록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음치 탈출에 네. 대해서 알아볼 텐데 먼저 이 음치가 정해져 있다 이런 말도 있고 외모만 봐도 저 사람 음치다 이렇게 알 수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말이 사실인가요? 외모만 봐서는 음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없나요? 네, 예. 왜냐하면 저희가 보통 요즘에도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네. 프로그램을 보면 겉모습으로 음치인가 아닌가를 가리는 프로그램이 있는 걸 보면 어떤 사람들은 광대가 튀어나오고 그리고 하관이 좀 넓고 그리고 통이 좀 이렇게 넓은 사람을 보면 저 사람 노래 진짜 잘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입이 작고 몸집이 약간 왜소한 사람에게는 노래를 좀 못할 것 같은데 하지만 의외로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처럼 음치는 겉모습으로 봐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음치가 해부학적인 부분과 관련이 있다는 건 틀린 말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해부학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혹은 음악을 평상시에 접하는 부분들이 좀 적어서 인지의 능력이 부족해서 음치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음치를 해부학적으로 음치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어렵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음치에 대한 속설 하나하나 좀 짚어볼까요? 자, 먼저 입이 크면 노래를 잘 부른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예. X입니다. X예요? 아닌데 입 큰 분들이 노래 잘 부르던데. 그렇죠. 이제 그게 입이 크면 이런 거랑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바이올린 그리고 첼로. 바이올린은 첼로보다는 울림이 적어요. 그렇죠. 첼로는 아무래도 울림통이 이제 크기 때문에 소리가 더 입체적이고 또 깊이가 깊은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바이올린이 그렇다고 소리가 아름답지 않나? 첼로는 더 아름다운가? 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것처럼 입 안에 공간이 넓으면 더 깊은 소리는 날 수 있겠죠. 하지만 노래를 더 잘한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저도 궁금한 점이 있는데 네. 나이가 들수록 목소리도 늘른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아쉽지만 O입니다. 목소리도 늘는군요. 네, 저도 매일매일 제 피부를 항상 점검하면서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처졌구나. 네, 이런 슬픔이 좀 있는데 이 몸 안에 있는 우리가 노래를 부르는 발성기관 안에도 다 근육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근육이 처지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울림도 좀 적어지고 그리고 목소리가 더 두꺼워지고 바이브레이션도 했었던 소리가 하는 것처럼 소리가 늘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 목소리를 유지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충분한 수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항상 수분을 잘 유지해 주시고 피부랑 좀 비슷하네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평상시에 말씀하실 때 너무 고음으로 소리를 내서 목에 상처를 주지 않으면 그런 식으로 계속 관리를 한다면 나이가 조금씩 들어도 더 좋은 소리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노래를 잘 부른다, 못 부른다, 단순하게 평가하는 게 그 기준이 따로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 노래 잘해. 근데 주변 분들은 귀를 막게 되고 어떤 기준으로 노래를 잘 부른다, 못 부른다 할까요? 그게 어떻게 보면 대중가요의 묘미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너무 좋아하는 가수인데 내 친구는 그 가수를 너무 싫어한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가수들은 고음이 굉장히 잘 올라가는 가수가 있고 어떤 가수들은 목소리 음색이 아름다운 가수가 있고 근데 이 가수 저 가수가 좋다고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중음악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 다양성을 존중해 주시고 즐기신다면 더 여러분들께서 잘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저도 이제 아나운서 준비를 하면서 발성 연습을 참 많이 했고 목소리만 들으면 좀 노래를 잘하지 않을까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주변에? 저도 마이크를 잡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요. 저도 뭐 굳이 따지자면 잘 부르고 싶으나 못 부른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렇게 어렵게 모셨으니까
진단을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예. 정말 음치인지 네. 아니면 음치가 아닌지. 네. 네, 그럼 저부터 한번 해볼까요? 노래를 바로 부른다고요? 예, 좋습니다. 매도 조금 빨리 맞으려고요. 예, 당황스럽네요. 노래를 자신해서. 예. 네. 그래요. 한번 제대로 진단을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한번. 부르세요. 네. 예. 길을 걷다 마주치는 많은 사람들 중에 그대 나에게 사랑을 건네준 사람. 예, 웃으면 안 되는데. 예. 네. 웃겼나요? 아니요, 웃기지는 않아요. 진지하게 불렀는데. 율동이.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네. 노래를 굉장히 역시 음성이 굉장히 좋으시고. 음성이 좋아요? 네, 음성이 좋으시고 예. 하지만 저처럼 긴장이 되셨나 봅니다. 네. 왜냐면 박자가 조금 네. 빨라지는 경우를 좀 저희가 체크할 수가 있죠. 네, 지금 이런 경우는 제가 솔루션을 하나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요? 해결책을. 네, 노래를 부를 때 조금 더 이 노래가 연결돼 있다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슬로우 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길을 걷다 마주치는 이런 느낌보다 길을 걷다 마주치는 이렇게 음과 음을 이어서 한번 딱딱 끊지 불러주시면 말고. 예. 한번 다시 한번 불러주실 수 있는 살짝. 슬로우 모션처럼. 슬로우 모션처럼. 예, 예. 네. 길을 걷다 네. 마주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졸려요. 네, 좋습니다. 갑자기 그대 잠이 나에게 졸려. 네. 맞나요? 이런 식으로 음과 음 사이를 이으면 우리가 노래 음을 하나 정확하게 내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네. 근데 앞에 음을 기준을 삼아서 그 다음 멜로디를 낸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음을 정확하게 낼 수 있습니다. 네. 네. 저는 뭐 음치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그냥 자신감 있게 불러요 일단. 네. 뭐 남들이 뭐 음치라고 하든 말든. 예. 어쩌다 마주친 그대 모습에 내 마음을 빼앗겨 버렸네. 어쩌다 마주친 그대 두 눈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네. 그때에게 할 말이 있는데 왜 이리 용기가 없을까. 뚱뚱뚱뚱뚱뚱뚱. 여기까지 너무 좋습니다. 저는 일단 자신감 있게 불러요. 너무 멋진데요? 멋져요? 네.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 딱 표현해 주셨어요. 자신 있게 노래를 부르는 일이죠. 자신감만 있었죠. 워낙에 또 이 방송 일을 하시고 또 자신까지 있으니까 노래가 너무 지금 듣기 너무 좋지 않으셨어요? 그랬나요? 네, 노래 너무 좋았어요. 좋았고요. 그래요? 빠른 노래를 부르실 때 하나의 또 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빠른 노래를 부를 때는 내가 빠른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내 흥이 그 반주보다 더 앞설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몸이 반응하죠. 그래서, 그래서 빠른 노래를 부를 때는 내가 느린 노래, 트로트 혹은 발라드를 부른다라고 생각하고 노래를 부르시면 훨씬 더 노래방이나 반주가 있는 곳은 확실히 효과적인. 근데 흥을 주체할 수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렇습니다. 흥을 그러니까 노래를 부를 주체할 때는 그대에게 할 말이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노래는 천천히 부르고 몸은 그대에게 할 말이 이런 식으로. 괜찮은데? 왜 이렇게? 그러면 노래가 안정되고 겉으로 봤을 때는 몸은 또 신나고. 그 두 가지의 장점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저는 약간 차분함, 그게 좀 필요하군요. 무조건 달려들지 말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직접 배워보니까 참 재미가 있는데, 근데 이렇게 음치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음을 못 잡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박치도 음치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박자를 좀 못 맞히는 분들. 네, 맞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발성기관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내 음을 잘 듣지 못해서 생기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같이 한번 해주시겠어요? 자, 야호 하듯이 손을 이렇게 갖다 대주시고요. 그리고 한 손을 빼서 내 귓바퀴에 이렇게 대서 하나 둘 셋
내 목소리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네, 울려서 들려요. 네. 이거 귀를 막으시면 안 돼요. 막지 말고요. 이렇게. 이렇게. 네. 귀를 이렇게 모아서. 울려서 들리죠. 그렇습니다. 동물 속에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들으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예. 핸드폰이나 혹은 녹음해서 듣는 내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요? 네.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청취 기관은 뒤에 있고 아무래도 말하는 기관이 더 앞에 있다 보니까 스피커보다 더 뒤에서 듣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치 또는 음치 그 둘 다 여러분들이 더 자기 소리를 더 들으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박치의 개념은 여러분들께서 또 박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박자는 조금 안 지켜져도 음만 맞으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정확하게 생각하시고 이거 중요하구나라고 네. 생각하고 노래를 부르시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고 그리고 보통 우리가 노래를 듣고 그 노래를 따라 부를 때는 보통 외워서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가사를. 악보를 예. 보고 부르지는 않으니까 예. 그래서 원래 원곡보다 다른 박자로 내기가 쉽상입니다. 예. 네, 그래서 들었을 때 청취할 때 더 정확한 박자로 기억을 하셔서 또 노래를 부르시면 더 정확한 박자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말씀대로라면 노래 연습할 때 네. 이렇게 입을 가리고 네. 이렇게 귀를 이렇게 네. 하고 노래를 부르나요? 연습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연습할 때는요. 예. 이거는 자기의 음성을 확인하는 용도로 하면 좋고요. 예. 여러분들도 느끼실 겁니다. 샤워할 때 그리고 건물 계단에서 노래 부를 때 나 노래 너무 잘하는 것 같아. 맞아요. 네, 라고 느끼잖아요. 네, 그런 것도 내 목소리가 모니터링이 너무 잘 됐을 때 사실 그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네네. 그래서 노래를 부르실 때는 내가 노래 부르는 목소리를 더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사실 긴장이 되면 목소리가 그대에게 이렇게 더 뒤로 들어가게 들어가죠. 되거든요. 예. 오히려 그대에게 이런 식으로 내뱉는. 앞으로 꺼내서 노래를 부르시면 훨씬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뱉으면서 한번 불러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가수 박진영 씨가 공기 반 소리 반 이렇게 노래를 불러야 잘 된다라고 이렇게 한번 조언을 들은 적이 있는데 네. 공기 반 소리 반이라고 하면 소리와 호흡이 또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사실 그 문맥상으로 보면 소리 안에 공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문맥은 조금 말이 좀 안 되는 말이긴 합니다. 하지만 노래를 트레이닝할 때 정말 이렇게 좋은 표현이 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 우리가 보통 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나 오늘 너무 힘들어. 하지만 나 오늘 힘낼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통 말할 때도 호흡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이 표현이 되죠. 근데 노래도 우리의 감정을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어떨 때는 그 호흡을 공기를 더 많이 써서 또 하고 그 공기를 조금 더 없애서 하라고 표현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 공기의 양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더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많은 연습이 좀 필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꾸준하게 연습하셔야죠. 예. 네. 그런데 이렇게 중저음, 저도 여기에 속하는데 낮은 음은 그래도 자신 있게 부르는데 고음만 있으면은 우리가 속된 말로 삑살이라고 하죠. 음이탈이 일어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마음에 안정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노래방에서 부르시면 눈을 칠끈 감고 고음 부분을 부르고 나서 눈을 탁 떠보면 내가 뭘 한 거지? 라고 생각하듯이 빨리 지나가기 마련이에요. 사실 그럴 때는 마음의 평정심을 찾고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조금 더 낮은 음부터 노래를 부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고음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바로 직전에 음이거든요. 네, 그대에게 할 말이라고 하면 그대에게 할 말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말은 굉장히 고음이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할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집에 전등을 갈 때 단단한 테이블 위에 올라가서 전등을 갈아야 되지 흔들리는 테이블 위에서는 전등을 갈 수 없듯이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고음 바로 직전의 음을 잘 표현한 다음에 고음을 내시면 더 고음을 잘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예. 마이크를 잡고 멋지게 노래 부르고 싶다는 분들 가족 여러분 가운데도 많이 계실 텐데
음치를 탈출할 수 있는 방법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께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의 소리를 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지문과 같이 우리의 목소리는 고유의 소리입니다. 근데 사실 나의 소리를 가장 사랑하는 경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 목소리를 사랑하기가 어려워서 내 목소리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 목소리가 정말 멋있는 소리야 라고 생각해서 누구를 따라하기보다 내 소리를 먼저 내는 것, 그리고 자신 있게 내 소리를 표현하는 것, 네, 그것부터가 음치 탈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자신의 소리를 당당하게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자신감이 가장 중요한 거였네요. 네. 저도 앞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좀 신나게 노래를 해봐야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배재대학교 실용음악과 오경록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지역 날씨 알아보죠. 강일아 기상캐스터. 네, 포근한 날씨 속에 공기마저 청정한 아침입니다. 다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요. 개인 위생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낮까지 충남 남부 지역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전이 10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이맘때보다 5도가량 높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다만 금산 등 충남 남부 일부 지역은 약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는 약간 내려가겠지만 여전히 포근하겠습니다. 천안 9도, 세종과 공주 10도, 대전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낮에 홍성 9도, 부여 11도, 서천 10도로 예상됩니다. 파도는 전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지만 서울 중부 먼바다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앞으로 기온은 점차 내림세로 향하겠지만 평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당분간 비 소식은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 좋다는 항상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 만나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 고마워요, 나의 소중한 하루였습니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7658번님, 친정 아버지가 올해 91살이 되십니다. 손자가 할아버지와 함께 윷놀이를 하는 모습, 사촌 동생과 놀아주는 제 아들, 화목한 가족들의 모습에 흐뭇하고 감사함을 느낍니다. 91세의 네. 친정 아버님, 정정하신데 네. 앞으로도 쭉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7813번님, 오늘 손주 보러 갑니다. 태어난 지 한 달밖에 안 돼요. 아들 며느리가 쩔쩔매는 것 같아서 도와주러 가는 건데요. 식사도 준비해주고 아이고. 아이의 목욕도 35년 만에 해보려고요. 예. 예전의 경험을 살려서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하품하는 어머, 귀여워요. 모습 봐요. 네. 정말 귀엽습니다. 예. 1503번님, 아이들 간식으로 먹고 이웃과 나눠 먹으려고 베이킹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소중한 하루, 오늘도 베이킹으로 맛있는 하루를 만들려고 합니다. 마카롱이네요. 이걸 직접 만드신다고요? 그러니까요. 야호, 예, 저희도 좀 나눠주시면. 네. 네, 기다리겠습니다. 네, 0180번님, 우리 친정 아버님 연세가 83세이십니다. 연세가 있으셔서 윷놀이는 구경만 하시는 줄 알았는데요. 큰 사위 의견에 같이 윷을 하셨습니다. 83세인 연세를 잊고 3대 모두가 힘을 합쳐서 재미있게 즐겁게 노는 모습을 보니까 흐뭇했어요. 예, 친정 아버님 또한 정정해 보이시는데 네. 우리 가족 여러분, 특히 아버님, 어머님들 정정한 모습을 네. 뵈니까 저희도 흐뭇해지면서 그 건강 오랫동안 지켜가시기를 응원합니다. 예. 8144번님,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아이들을 보기만 해도 그날 하루가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와. 그럼요. 네, 예. 3단 어부반가요? 네, 8099번님, 저는 저희 가족에게 고마워요. 특히 어머니, 아버지에게 죄송한 마음을 느낍니다. 항상 웃으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투정을 받아주시는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네.
죄송한 마음을 줄여가는 노력도 필요하겠죠. 네, 예. 맞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많은 분들이 사진 참여해 주셨는데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네, 계속해서 우리 지역 문화 행사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응로 미술관이 마련한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다같이 협동조합이 오늘 저녁 7시 대전 이응로 미술관 로비에서 마련됩니다. 과학자들이 관찰한 순간과 상상력으로 탄생된 작품 과학자의 눈 관찰과 상상전이 4월 29일까지 대전 기초과학연구원 과학문화센터 전시관에서 계속됩니다. 소원접기와 한복체험 등 우리나라 전통놀이, 설맞이 이벤트가 31일까지 대전 어린이회관에서 진행됩니다. 중견 원로 작가부터 청년 작가들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작품 전시회 2020 새롭게 걷다 가치의 가치전이 2월 10일까지 대전 MBC M갤러리에서 계속됩니다. 우리 지역의 숨겨진 이야기를 알 수 있는 충청 유교 유물 기탁전이 3월 1일까지 충남 역사박물관에서 마련되고 우리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명절 체험 프로그램이 2월 9일까지 청양 백제문화체험박물관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 행사와 함께 즐거운 하루하루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옛 그대로의 모습으로 시간이 멈춘 마을이 있습니다. 40여 년 전에 풍경들이 오롯이 남아있는 건물과 거리에는 한평생 소머리 국밥을 팔아온 아주머니의 사연과 느리지만 소중한 풍경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날 따라 와요에서 서천군 판교 마을의 정겨운 풍경을 만나봅니다. 요즘 마스크는 생활 속 필수품이 됐습니다. 네. 미세먼지 때문에 많이들 마스크를 착용하셨는데 요즘에는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 구입량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트나 약국에서의 이 마스크 판매량이 5배에서 6배 가량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네. 또 재채기나 기침을 통해 옮겨지는 이 바이러스를 1차적으로 예방할 수도 있고요. 오염된 손으로 코나 입을 만지지 않게 방지하기도 하잖아요. 네, 이 마스크는 수명이 대략 8시간이라고 합니다. 네. 세탁해서 사용하면 아무 효과가 없다고 하니까 자주 교체해 주는 게 필요하겠죠. 자,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